네, 한정혜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목소리가 안 좋아서 그 질문을 서면 질의로 할까 했는데 상황이 조금 엄중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환경부하고 기상청 소관 비정규직 관련한 자료를 쭉 봤는데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그리고 오늘 환경부하고 기상청이 내놓은 자료도 좀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근데 대략 보면 환경부하고 기상청을 제외한 그 외청이 약 1200명 정도의 비정규직을 지금 데리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부 산하기관이 한 2000명 정도가 됩니다. 환경부 전체 인원이 3100명 정도가 되는데 환경부와 그 외청, 기상청을 제외한 외청이 1200명 정도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산하기관도 환경공단을 포함해서 산하기관 숫자가 전체 정규직 인원이 3400여 명 정도 되는데 비정규직만 약 2000명 정도입니다. 기상청은 기상청 내부에 240명 정도가 되어 있고요. 저는 두 기관에서 업무 보고를 해주셨는데 국민 행복을 위한 환경복지 서비스, 그 다음에 국민 행복한 기상 서비스 말씀하시는데 환경부에 근무하고 있는 또는 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 행복할 권리가 없는 국민들인가? 여전히 계약직의 형태로 비정규직의 형태로 일을 해야만 되는가? 이것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임기 내에 정규직화를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좀 더 정무적 역할을 하고 계시는 장관께서나 청장께서 좀 더 강력한 의지를 좀 가지셔야 된다. 국무회의를 할 때 이럴 때 전반적으로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정규직화할 수 있는 로드맵을 각 부처마다 다 마련을 해서 최소한 2015년, 17년까지는 어떤 시기든지 단계적인 정규직화가 가능해야지만이 이분들이 결국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서비스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일하는 자리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국민을 위한 행복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께서. 예,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해서 아마 하반기 중에는 정규직화 정부 로드맵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을 받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드맵을 만들 때 네. 아주 좀 적극적인 방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고용노동부가 하는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체와 필요한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개진이 돼야지만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에서 이게 정규직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죄송합니다.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해서 안전정책조정회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언론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략 나오는 것은 대규모 화학사고의 경우에는 재난관리를 안전행정부 장관이 중심이 되어서 추진한다. 그리고 소규모의 경우에는 해당 부처에서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리고 규모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좀 모호하고요. 어떤 시기든지 기준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안전행정부가 안행부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은 맞지만 규모에 관계없이 화학사고의 경우에는 저는 이것은 담당 부처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환경부나. 그래서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꾸리는 것 같은데요. 이거 관련해서도 화학사고와 관련된 부분은 명확하게 해당 부처의 업무 소관이 될 수 있게끔 환경부 장관께서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 부분은 화학사고의 경우에 특히 환경 쪽에 영향을 미치는, 다시 말하면 사업장 밖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인 물질이 뭔지 모르는 상태라서라도 환경부가 하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장에서의 정리 책임은 환경부에 있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이 총괄하고 이런 부분은 대규모일 때는 안행부가 하고 그렇지 않은 건 부처가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현장이거든요. 현장은 환경부가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조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조금 섭섭했던 것은 20페이지 그간의 화학사고가 주는 교훈에서 시사점이 작업자 안전수칙 미준수가 사고 원인의 8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 이거는 기본적으로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미준수하고 작업을 하게끔 그 작업을 시킨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건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그렇게 작업을 하게끔 둔 겁니다. 안전수칙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안전수칙을 준수해서 작업하라고 계속적으로 교육도 하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고가 난 것인데 그것을 작업자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다. 이거 연장선상에서 보면 일정 기간에 3건 이상의 사고가 났을 때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서 삼진아웃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작업자 안전수칙 미준수가 사고 원인이라고 판단하는 이상은 삼진아웃으로 아웃되는 사업주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전수칙을 미준수한 상태에서 작업이 계속될 수밖에 없게끔 하는 사업주에 대한 책임 과실을 정확히 물어야 된다.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하게끔 과연 사업주는 어떻게 지도를 했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책임을 따지지 아니하고 작업자에게 책임 과실을 물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삼진아웃제와 연관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실 때 평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도의 개선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전적으로 의원님 뜻을 이게 받들은 건데 이제 표현이 그 부분이 빠진 겁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청자가 대기업의 경우에 그 하도급을 주면 그 시간 동안은 조업을 못하니까 그걸 최대한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야 작업도 하고 그러니까 촉박한 시간에 이제 그 하도급 받는 사람은 작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원청자 다시면 그 도급을 준 원청자가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경영진에다가 그 원청자의 경영진한테 이제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예. 예, 이제 작업자의 과실이 원인이 말하자면 촉박한 시간을 주니까 안전수칙 지키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잠도 안 자고 밤에 하다 보니까 주의력이 산만해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도급 줄 때는 충분한 시간 주게끔 하는 그래서 원청자한테 책임을 주는 쪽으로 갈 겁니다. 예, 우리 한정희 의원님 참 목소리가 좋은데 목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경북 고령 성주 7곡기 이완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